안녕하세요. 병난도 소리꾼 김지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섬뜩하면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과학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속에서 노화를 부르는 좀비 세포와 이를 제거하여 시간을 되돌리려는 최신 연구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이 주제를 취재하면서 직접 몇 가지를 실천해 보았는데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과 함께 최신 과학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좀비 세포란 무엇인가? 혹시 좀비 세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 이름이 너무 자극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를 파고들면서 이 별명이 정말 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정식 명칭이 아닌 세포 노화 연구자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정식으로는 노화 세포 senescent cells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보통 일정 횟수만큼 분열한 후 자연스럽게 사멸합니다. 이를 세포 자살, 즉 아포토시스라고 하죠. 그런데 일부 세포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분열은 멈췄지만 이상하게도 죽지 않고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좀비 세포들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노화 관련 분비물, 영어로 SASP라고 불리는 물질을 끊임없이 내뿜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 죽은 듯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좀비 같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좀비 세포.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런 노화 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좀비 세포는 점점 더 많이 축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가 되면 우리 몸의 조직 중 약 15%가 이러한 노화 세포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 세포들이 내뿜는 염증 물질은 주변 건강한 세포까지 노화시키고 관절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등 다양한 노화 관련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피부에서는 주름과 탄력 저하를, 뼈에서는 골다공증을, 근육에서는 근감소증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좀비 세포를 제거하거나 제어하는 것이 노화와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핵심 열쇠라고 보고 수년째 관련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구의 중심에는 세놀리틱스 세놀리틱스와 세노모픽스 세노몰픽스라는 신개념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세놀리틱스는 이 좀비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약물이고, 세노모픽스는 세포가 염증 유발 물질을 내뿜는 행동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놀리틱스는 좀비 세포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세노모픽스는 좀비 세포가 해로운 물질을 퍼뜨리지 못하게 입을 막는 것입니다. 가장 최신 글로벌 동향을 보면 이러한 세놀리틱스 기반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쥐 실험에서는 이미 눈에 띄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팀은 세놀리틱스를 투여한 늙은 쥐가 대조군에 비해 평균 수명이 36%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털의 윤기가 살아나고 활동성이 증가하며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다사티닙 데세티닙과 퀘르세틴 콜세틴을 조합한 세놀리틱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사티닙은 원래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이고, 퀘르세틴은 양파나 사과 같은 식물의 풍부한 천연 플라보노이드입니다. 2025년 들어 새롭게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 조합이 피부 노화 모델 쥐에서 백발을 예방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등 가시적인 노화 징후까지 막아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이 희망적 신호가 동물 실험을 넘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초기 임상시험도 희망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들에게 다사티닙과 퀘르세틴을 투여한 결과 폐 기능이 개선되고 염증 수치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당뇨병성 신장질환 환자들에게 세놀리틱스를 투여했을 때 신장 기능 지표가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는 아직 초기 단계의 소규모 연구이며 장기적인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규모 임상시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이러한 초기 결과에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연구진은 코로나19 백신처럼 면역 체계를 훈련시켜
염증성 노화 세포를 제거하게 만드는 RNA 스타일의 백신 형태의 새로운 접근 방식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준텐도 대학의 연구팀은 2024년 노화 세포 표면의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백신을 개발하여 늙은 쥐에게 투여한 결과 노화 세포가 크게 감소하고 근육량과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성공한다면 미래에는 정기적으로 항노화 주사를 맞아 건강한 장수를 누리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좀비 세포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거와 함께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조직을 재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줄기 세포 치료와 세놀리틱스를 결합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좀비 세포를 제거하여 조직 환경을 깨끗하게 만든 후 줄기 세포를 투입하여 새로운 건강한 조직으로 재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팀은 이러한 복합 접근법이 노화된 심장, 조직을 전개 되돌리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앞서 언급한 퀘르세틴은 양파, 사과, 녹차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천연 물질입니다. 또한 피세틴 페세틴이라는 또 다른 세놀리틱 성분은 사과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카레의 주원료인 강황의 커큐민, 토마토의 라이코펜, 녹차의 EGCG 등이 항노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으로는 임상시험에서 사용하는 고농도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접한 저는 3개월 전부터 직접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양파와 사과가 들어간 샐러드를 먹고 하루에 2~3잔의 녹차를 마시며 일주일에 3~4번은 토마토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오후가 되어도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피부 변화였습니다. 원래 건조했던 피부가 촉촉해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 톤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요즘 피부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물론 이것이 순전히 식단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변화가 제가 섭취한 항노화 식재료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직접 만들어 먹고 있는 효과를 본 레시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첫 번째, 아침을 여는 양파 사과 샐러드. 이것은 제가 매일 아침 빠짐없이 먹는 메뉴입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양파 1개, 사과 1개, 상추 1줌, 방울토마토 5개에서 6개, 참기름 1스푼, 식초 1스푼, 간장 약간, 깨소금 약간입니다. 만드는 법도 쉽습니다. 양파는 얇게 채 썰어 찬물에 10분간 담가 매운맛을 빼줍니다. 사과는 껍질째 얇게 슬라이스하고 상추는 한 입 크기로 뜯어줍니다.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잘라줍니다. 참기름, 식초, 간장을 섞은 한식 드레싱으로 버무리고 깨소금을 뿌리면 완성입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양파 냄새가 부담스러웠는데 찬물에 담가 매운맛을 빼니 훨씬 부드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샐러드 없이는 아침을 시작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양파와 사과에는 퀘르세틴이 풍부하며 특히 양파는 껍질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과도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후의 활력소 사과 배주스입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일에 찾아오던 피곤함을 이겨내기 위해 시작한 것이 이 주스입니다. 재료는 사과 1개, 배 반 개, 물 반 컵입니다. 사과와 배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믹서에 물과 함께 넣고 부드럽게 갈아주면 끝입니다. 단맛이 부족하다면 꿀을 약간 추가해도 좋습니다. 제가 이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후 오후 시간대의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커피 대신 이 주스를 마시니 카페인 없이도 오후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과에는 피세틴과 퀘르세틴이 모두 들어있으며
배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과의 항산화 성분은 뇌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숙면을 부르는 카레 우유입니다. 이것은 제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레시피입니다. 재료는 우유 1컵, 카레 가루 반 티스푼, 꿀 1스푼입니다. 작은 냄비에 우유를 데우고 카레 가루를 넣어 잘 저어줍니다. 약한 불에서 3-4분간 끓인 후 불을 끄고 꿀을 넣어 단맛을 조절하면 완성입니다. 처음에는 카레 향이 나는 우유라는 조합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먹어보니 의외로 고소하고 편안한 맛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시고 자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새벽에 자주 깨던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까지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레 가루의 주성분이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우유의 지방 성분이 커큐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카레 가루에는 후추도 이미 들어있어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든든한 녹차 계란찜이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반찬으로 정말 좋았던 메뉴입니다. 재료는 계란 3개, 녹차 티백 1개, 물 1컵, 소금 약간, 참기름 약간입니다. 먼저 녹차 티백을 뜨거운 물에 우려시켜둡니다. 계란을 풀고 식힌 녹차물을 넣어 잘 섞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체에 한번 걸러줍니다. 찜기에 넣고 약한 불에서 15분간 쪄줍니다. 다 익으면 참기름을 살짝 뿌려 마무리합니다. 녹차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계란찜은 일반 계란찜보다 훨씬 풍미가 좋았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이것을 먹으면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녹차의 EGCG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계란의 양질의 단백질과 만나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만능 반찬 토마토 양파 볶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주일에 3번, 4번은 꼭 만들어 먹는 반찬입니다. 재료는 토마토 2개, 양파 1개, 마늘 3쪽, 올리브유 2스푼, 소금과 후추 약간입니다. 토마토는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양파는 채 썰고 마늘은 편으로 썰어줍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다가 양파를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토마토를 넣고 중불에서 5분 정도 볶아 토마토가 무르면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이 요리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 빵에 올려 먹어도 맛있고 파스타 소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두면 3일 정도 냉장 보관이 가능해서 한 번에 많이 만들어두고 먹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그리고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3-4배 높아집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함께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물 대신 녹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 2-3잔의 녹차를 마십니다. 녹차는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지 말고 80도 정도의 물에 2분에서 3분 정도만 우려서 마시면 쓴맛이 덜합니다. 식후 30분 후에 마시면 철분 흡수 방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녹차의 떫은 맛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 오히려 녹차의 깊은 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 점심, 저녁 식후마다 녹차 한 잔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5가지 레시피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제 몸에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피부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건조했던 피부가 촉촉해지고 화장이 더 잘 받는 느낌입니다. 둘째,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오후에 찾아오던 피로감이 줄었고 저녁까지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던 습관이 사라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소화가 편해졌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들 덕분인지 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다섯째,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환절기마다 을의 감기에 걸리곤 했는데 최근 몇 달간은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순전히 식단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건강한 식습관이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꺼번에 모든 것을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하루에 한 가지씩 추가해 나갔습니다. 먼저 아침 샐러드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녹차를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둘째,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바빠서 못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가족이 함께 하면 훨씬 쉽고 즐겁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이 레시피들을 나누며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넷째, 재료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주말에 양파와 사과를 미리 사두고 녹차 티백도 넉넉히 준비해두면 평일에 훨씬 편합니다. 오늘 소개한 모든 재료는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양파와 사과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니 넉넉히 사두셔도 좋습니다. 녹차 티백은 대형마트 차 코너에서, 카레가루는 양념 코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는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쉬워서 항노화 식재료 중 가장 접근성이 좋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시장에 가서 양파를 3-4개, 사과를 5개, 6개를 사오는데 한 주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가능하면 완숙 토마토를 선택하세요.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습니다. 계란은 신선한 것으로, 우유는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구매하세요. 제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 생활습관, 기저질환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세놀리틱스의 약물은 연구 단계에 있으며 무분별한 자가 투약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놀리틱 약물은 강력한 효과를 가진 만큼 부작용의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재료들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녹차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녁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카레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전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는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노화를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치료 가능한 건강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비 세포를 제거하고 줄기 세포를 보충하는 전략의 노화를 그 자체를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놀리틱스 치료가 상용화되면 건강 수명을 10년에서 20년 이상 정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춘의 꿈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눈앞에 다가온 이 놀라운 과학의 발전 소식을 앞으로도 저희 병난도 소식통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속의 좀비 세포와 이를 제거하려는 최신 과학 연구, 그리고 제가 직접 3개월간 실천하며 효과를 본 항노화 레시피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세계적인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우리는 노화의 비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레시피들을 통해 제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가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특별한 재료를 구하러 멀리 갈 필요 없이 오늘 저녁 시장에 가시는 길에 양파와 사과만 사오셔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저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정보가 유용하셨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병난도 소리꾼 김지수였습니다. 건강하고 정계 오래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